2등급인 학생,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이 한 2등급이야. 되게 잘하는 거죠. 그쵸 언니? 2등급이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2등급인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 이것을 굉장히 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성균관 인재 전형 이런 데를 이제 노려서 그 대학에서 성균관 인재 전형에서 무엇을 원하고 노리는지에 대한 이 메커니즘의 정확한 공부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걸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동국대 정도를 갈 수 있는데 실제로 도전해서 성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학의 레벨이 2개 이상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합격 사례들이 그렇게 막 쏟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고자 하는 거고요. 고등학교도 입학도 안 했는데 벌써 대입에서 성대 얘기 나오고 막 동국대 얘기 나오니까 머리 아프시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고입은 그냥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니 사실은 좀 일석이조의 역할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등학교 유형별 대입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생기부를 통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시면 비슷한 이름이 하나 또 있죠.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학생부 교과는 공부, 내신이 극상위권으로 좋은 애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생기부를 내신을 통해서 전교 1등, 3등 이런 애들이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뭐 직윤으로 간다 뭐 이런 전형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은 기본적인 내신이 너무 나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4등급 이하의 점수들이 너무 많다. 아무리 뭐 국영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좀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학과 적합성, 이 용어를 오늘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의 적합성. 이 부분에 대한 활동 기록이 굉장히 구체화되어야만 하고요. 또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해서 일반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저 전형을 분명히 노려야만 하는 것이죠. 자,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입학 설명을 할 때만 해도 저희가 논술 전형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논술하고 아직도 안 됐냐? 진짜 미쳤냐? 진짜 논술 안 쓸 거냐? 최저 맞춰야 돼. 그래서 우리는 수능이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한 3년, 4년 전에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입시가 바뀐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고사를 보죠. 학교별 논술 고사를 보게 되고요. 이과 계통은 뭐 수리 논술을 보고 문과 계통은 문과 논술을 학교별로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이제 논술만 잘 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수능의 최저 등급의 조건이 따라오죠. 그래서 이제 연대 뭐 고대 같은 경우는 합이 5여야 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2등급, 3등급은 되어야 한다. 이런 기준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뭐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합격률이 되게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경쟁률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내신이 이 전형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이 전형을 노릴 수가 있고요. 그 친구들이 이 전형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주로 이제 유리한 학생들은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들, 내신이 극상위권에 속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뭐 동국대라든가 뭐 건대라든가 한영대라든가 이런 데를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전형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수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시가 끝나서 수시를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수시 원서는 총 몇 개를 쓸 수 있나요? 우리 아이가? 6개. 예, 6개를 근데 다 쓴 아이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해마다 한 4개, 5개 맥시멈 이렇게 쓰게 되고 4개나 5개를 한 가지 전형으로 쓰는 아이도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이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으로 3개, 뭐 논술로 2개 이런 식으로 2가지를 같이 양립 준비를 해야만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데 그걸 다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슬프지만 너무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죠. 그거 준비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서 쓰고 뭐 전형료 내고 난리가 나고 어디 썼어? 그러면은 얘기할 때는 이제 되게 편한데 합격자 발표는 그 중에 다 되는 건 아니라서 다 떨어지면은 뭐 정시까지 당연히 가야 되고요. 하지만 정시에서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18월 언니 오빠들, 재수생 언니 오빠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앞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1년 동안 사실 내신 준비 하나도 안 했던 애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수생을 두려워하는 거는 재수생 전체를 두려워하는 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아깝게 재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한 3등급 이렇게 나와서 아깝게 재수했던 애들은 학사 일정하고 관계없이 1년 내내 제종반에서 수능만 공부했던 애들, 논술만 공부했던 애들 이런 애들이니까 그 친구들하고 이제 경합을 벌여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수능 점수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시까지 가서 붙는 경우는 정말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재원생들, 졸업생들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 전략이 없다 보니까 정시까지 가요. 뭐 이렇게 정시까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도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집안에 재수는 없어 이러시는데
재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지면은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입시 구조, 전체적인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일단 한 가지 영상을 좀 같이 보시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이주어학원의 중등간에 오셔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하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이 내용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같이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했었어요. 첫 번째는 생기부를 좀 제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탑반, S탑반 합쳐서 40명 정도가 좀 넘는데요. 그 친구들 중에 28명이 이제 생기부를 냈어요. 나머지는 안 내셨어요. 그리고 그 생기부를 저희가 걷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앞에 자리가 있어요. 분석을 했고, 분석은 그냥 이렇게 쑥 보고 뭐 참석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다 점수화를 했습니다. 정량적인 산출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점수화를 했고, 그 점수화된 그 분석표를 저희가 이미 드라이브를 향해 다 올려드렸고요. 그 올려드린 건 아마 학원들한테 다 전달이 됐을 거라고 좀 믿고 싶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학생들을 통해 지금 보여드리는 이 간담회 PPT 내용 동일한 내용으로 지난주에 걸쳐서 지지난주인가? 네. 지지난주에 학생들을 간담회를 또 실시를 했었어요. 똑같이.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님들 모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데이터를 갖고 해서 사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 없이 자꾸 얘기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돌아가셨을 때. 자, 지금 한양대학교 영상 보셨는데요. 영상 보여드리면 반응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아, 저 극단적 케이스 아니야? 한양대가 좀 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뭐 저런 케이스만 있겠어? 다른 케이스가 훨씬 많지. 하지만 지금 중앙대라든가 동국대에서도 계속 움직임이나 발표되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시내 소재대학들은 거의 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당히 78% 이상으로 수시에서 이렇게 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내신을 전혀 안 본다는 거죠. 또 면접도 보지 않고 또 추천서도 받지 않겠다. 정말 그야말로 생기부만 보고 뽑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주목할 게 뭐였냐면 내신이 평균적으로 합격생들을 봤더니 뽑을 땐 내신을 안 봤잖아요. 숫자를 안 봤는데 딱 뽑고 나서 까보니까 내신이 3.33에서 4.4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도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 4등급이 나오면요. 자사고라고 할지라도 이게 대학을 가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서울시내 대학 가기 어렵고요. 명지전문대가 가까워서 다들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명지전문대도 내신 3, 4등급이면 못 갑니다. 이게 현실인데 한양대학교를 붙었다는 거죠. 그럼 평균이 3.33에서 4.45인데 당연히 2등급인 애도 있을 것이고요. 5등급인 아이들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2등급인 아이들은 뭐 일반고나 지방계고 애들이 많을 거고 5등급, 4등급인 애들은 뭐 자사고나 특목고 애들이 많을 거고요. 당연히 외고나 자사고에서도 한양대는 당연히 씁니다. 한양공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연대, 공대 이상의 어떤 그 밸류가 있는 학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런 대학들에서 막 움직임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남 얘기가 아니고 이제 915명이나 이렇게 뽑아서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런 전형들을 잘 준비를 시키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인 고등학교를 선택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 가장 고민이 되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5가지 항목으로 한번 기준을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학 전문가가 운영하는 진학 지도실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학 지도실은 다 법제화돼서 교육청의 어떤 그 지침하에 다 있어요. 근데 정말로 진학 전문가가 있느냐는 거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 외관고를 토탈해서 유명한 입시 전문가들이 다 계세요. 근데 각 학교마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뭐 이화여고의 어떤 선생님, 또 뭐 대성고의 요 선생님, 지방의 어떤 고등학교의 이 선생님, 인천제일고의 어떤 선생님 하면은 이제 사실 입학 전문가들이라든가 공교육의 선생님들께서도 누구 하면 딱 아시는 이런 전문가들이 사실은 좀 있죠. 노하우가 있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얼마 그 이름이 안 됐지만 이미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그 노하우부터 축적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는가. 대학별 고사는 이제 논술 전형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진로학과 집중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진로학과 집중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오늘 꼭 주목하셔야 될 용어 중에 학과 적합성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이제 학교에서 건드려주고 잡아주고 방향성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비교과 활동은 잘 운영이 되는가. 또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근 이제 예일여고나 뭐 섬일여고나 뭐 충남 충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교 30등에서 40등까지를 딱 끊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뭐 세종반이다 무슨 이름을 주어서 아예 공간을 다르게 관리하는 이제 독서실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간만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비교과 관리도 그 친구들만 따로 진행을 하고 약간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해서 실적이 나오지도 않는데 다 할 수도 없고 인력과 공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의 다른 날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가 이렇게 캠프가 늘어나고 있고 정원이 이렇게 조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2등급인 애들, 1등급인 애들만 보내기로 생각을 하겠어요. 실제로 3, 4등급 아이들이 합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란 3, 4등급 학생들을 서울시내 소재대학에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상적이긴 하죠. 이런 내용들이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점수를 좀 매겨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부학군이잖아요. 저도 서부학군에 자녀를 학교 보내고 있는 학부모인데 특목고의 기준을 한 100으로 좀 나왔습니다. 특목고 기준을 100으로 나가고 항목을 학부모의 정보력, 학생의 열정, 전문직의 어떤 지도, 또 진로학과 프로그램, 비교과 활동, 대학별 고사 준비 3, 4등급의 진학률을 봤을 때 가장 이제 오른쪽에 빨간색 기준이 이제 특목고라고 봐서 100이라고 보면 강남학군의 자사고는 80이죠. 학부모 정보력만 볼게요. 그리고 이제 강남학군의 뭐 일반고 같은 경우는 70입니다. 자, 그런데 서부학군의 이제 자사고, 소위 이제 대성이나 이대부고나 이화여고를 보내시는 학부모들의 정보력은 강남학군의 일반고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왜 이걸 우리가 판단하냐면 일단 생기부를 보면 거의 여실히 티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생기부를 보면 그 학교의 학사 일정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어느 정도든지 참여를 하느냐. 왜냐하면 봉사활동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독서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진로 적합성 부분을 다 판단해서 학부모님이 터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여실히 티가 난다는 거죠. 그 증빙 자료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한 상태고요. 자, 그러고 이제 일반고로 오면 확 떨어집니다. 50이라고 점수가 떨어지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 전형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우리 서부학번 애들이 너무 착하잖아요. 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정말 너무 착해요. 애들이. 그걸 보면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되게 유하시고 선하세요. 다른 지역에 근무하시다 오신 선생님들은 맨날 다 똑같이 얘기해요. 제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맨날 듣는 얘기예요. 뭐 목동이나 중계동이나 대치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컴플레인도 없대요. 이런 정도로 컴플레인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가 하면 반면에 이제 학부모님의 어떤 정보력 부분도 그 수치하고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부 같은 경우도 생기부를 좀 띄워서 주세요. 이건 직결된 내용이니까 대입에 있어서 얼마 안 나가고 그런데 수거가 잘 안 돼요. 저희가 이제 유료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일단 좀 중요한 항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잔소리를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이제 시나리오를 보실 건데요. 자꾸 고등학교 말씀을 드리니까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가 궁금한데 왜 자꾸 고등학교 얘기를 하느냐 하실 텐데 이걸 보시면 답이 다 나오실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진로와 학과 부분을 어느 정도 큰 카테고리로 반드시 좀 정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실 고등학교 1학년에 생기부의 활동란은 사실 굉장히 동행무진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갈피를 못 잡고 시나리오가 안 맞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어느 학과를 가겠다 이렇게까지는 좀 오바예요. 솔직히 고1이 뭐 영문학과를 가겠다 뭐 체육교사가 되겠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대략적으로 큰 카테고리를 반드시 정해야만 하고요. 뭐 교사 이것도 별로 안 좋죠. 사실 만약에 뭐 체육교사라고 했다가 뭐 스포츠 마케팅이 됐다 이런 시나리오는 참 괜찮지만은 그냥 교사 뭐 이런 거 별로예요. 교사가 너무 많아요 지금. 다 교사래요. 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어찌됐건 진로학과를 먼저 정하고요. 이제 고등학교 생기부의 시나리오는 크게 보시면 4개의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신 성적. 그게 이제 전체 중에 100점 만점의 내신 성적이 34점이에요. 점수가 기재되는 거.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생기부에서 어찌됐건 내신이 안 좋으면 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100점 만점에 34점입니다. 내신 항목 자체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내신 성적이라는 것도 잘게 또 쪼개서 항목이 또 있어요. 내신 점수 자체만 본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오늘의 키워드 학과 적합성입니다. 대입에 있어서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요. 너 고등학교 때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너 뭐 했냐? 이거예요. 우리 학교 말고. 고등학교 그거 물어봐요. 너 우리 학교 오려고 중학교 때 뭐 했어? 우리 학교? 이렇게 물어보지만 대입에서는 너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우리 생명공학부인데 너 우리 학과 오려고 고등학교 때 뭐 했니? 너 스포츠 마케팅 학과 온다고 너 고등학교 때 무슨 짓을 했니? 무슨 활동을 했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이제 항목들이 학과 적합성, 종합평가, 수상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체. 창의적 체험활동의 그 이름을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음미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창의적인 체험활동이래요. 창의적. 이게 멋있는 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기부를 분석해 보면 볼수록 정말 기가 막힌 게 이 생기부 누가 만들었을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이게 정말 약간 정성적 평가고 숫자도 거의 없고 이렇게 말로 풀어내는 거지만 얼마나 이거를 학생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냐 이 부분인데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건 이거죠. 정말로 학생이 자기가 스스로 창의적으로 자기만의 진로를, 자기만의 자율활동을, 자기만의 어떤 봉사활동을 만들어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오해가 많이 있으시는데 무조건 활동을 많이 하고 생기부의 장수가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메리시 되지는 않아요. 기본이라는 게 있고 보고자 하는 깊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싶습니다. 그리고 독서활동은 이제 7점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학과 적합성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과 적합성을 뭘 보고 판단하냐면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면요. 내신 성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이 향상이 됐는지를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를 일반계 고등학교를 딱 보냈더니 아니 자사고 안 보냈고 진짜 일반고 보냈는데 첫 중간고사 딱 보니까 애가 영어랑 수학이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중학교 때는 막 90몇 점, 80몇 점 맞았던 애가 예일여고 가서 60점 맞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이제 애가 놀래요. 멘붕이 오고 엄마는 막 너 뭐했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4등급 받은 아이가 만약에 2학기 때나 2학년 때 2등급으로 올랐다 그러면 걔 가산점을 받아요. 기본적인 점수가 5점인데 거기 2점이 추가돼서 7점 만점에 7점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제 그 내신 성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등급 이하의 점수들이 좀 있으면 사실 안 좋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영수 외에도 다른 과목들이 4등급 언더, 뭐 6등급, 7등급이면 사실은 좀 감점 처리되는 요인들이 좀 생기고요. 그 부분이 대략 다 4등급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점수 처리가 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부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대학에서 보는 것은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얘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공학과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아이는 당연히 과목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수학과 과학 분야가 되겠죠. 그쪽에 있어서 얘가 점수 추이가 어떻게 되고 점수가 만약에 막 6, 7등급인 거예요, 얘가. 국어는 막 2등급이에요. 생명공학과 온다더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1학년 때 괜찮고 2학년 때 뭐 그러는데 3학년 때까지도 내동 계속 과학하고 수학은 6, 7등급이다 그러면 앞뒤도 안 맞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세부 능력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세부 능력의 과학 수학 분야에 만약에 6등급 뭐 5등급이었는데 그 아이가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3등급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산점 점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학과 적합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기부가 드러나냐면 과학이나 수학의 교과 세부활동 능력에 그 학과 선생님께서 쓰십니다. 그렇죠? 이 아이는 뭐 수학 과목에서 1학년 때 어떤 점수였지만 2학기 때 뭐 여러 가지 활동과 멘토링을 통해서 집요한 어떤 자기 또 플래너를 통해서 학습을 해본 결과 2등급의 점수 향상의 등급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때 학과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과학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에서 실험 어떤 평가가 있었는데 모둠 활동을 통해 굉장히 심도 있게 몇 날 몇 시에 무슨 실험 활동을 했었고 그 실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상당히 창의적인 어떤 활동 연구를 보여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수상 경력입니다. 고입을 위해서 사실 지금 수상 경력을 안 보잖아요. 아예 그 삭제가 돼서 이제 생기부 제출을 해야 되는데 대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 동안에 특히나 교내 활동 3학년 내지는 2개 학년 이상이 전체가 다 참여했던 그 수상 어떤 그 교내 경시대회에서 얘가 이제 수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반계고의 메리트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특목고 자사고에 갔는데 정말 우수한 애들이 있잖아요. 넘사벽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넘사벽의 주인공의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자사고, 특목고 가고 수상 실적을 만들 수가 있나요?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사실은 자사고 말고 일반고 가서 이쪽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1학년 때 못하면 2학년 때 이렇게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 어머니들이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핸드폰 계정이나 이메일 같은 게 인근의 뭐 대치동이나 뭐 가까운 목동에 이제 여러 가지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학원들이 좀 있어요. 뭐 신우성 논설 학원, 뭐 하이스트 목동 뭐 이런 데 있는데 제가 학부모로 거기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맨날 교육 알림 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게 와서 다음 주 목요일에도 저는 대치동에 가는데 요즘 맨날 오는 건 이거예요. 과학 경시대회 준비반, 과학 독후감 대회, 뭐 이거예요. R&E 특강 맨날 와요. 하루에 한 4개씩 이상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관심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창체로 넘어가게 되면 동아리와 봉사, 진로, 독서활동까지 쫙 연결이 되고요. 학과적 합성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준비하고 확 티가 날 수 있는 게 바로 R&E라는 것입니다. R&E는요, 뭐 Research and Education의 줄임말인데 뭐 소논문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말을 아마 중등부 학부모님들이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건데 혹시나 학기 초에 자율동아리 모집 뭐 이런 얘기 멘트 들어보셨나요? 학교에서 이제 공문이 아마 날아오신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받았는데 그게 이거예요. 그 자율동아리가. 그래서 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야 동아리 이미 들었다고 했는데 뭘 또 들으라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공문도 되게 애매하게 나왔어요. 저도 보니까. 그 학교마다 서식에 맞춰서 진행을 한 건데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뭐 예시를 보면 무슨 노래 동아리가 있질 않나 뭐 댄스 동아리가 있질 않나 그러는데 보니까 학교에서조차 중학교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R&E는 예를 들어 얘가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영경제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얘가 제일 좋은 건 2학년 때예요. 1학년 때는 아직 진로를 정확하게 딱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연구나 뭐 이런저런 것들을 처음을 통해서 좀 좁혀서 2학년 때는 학과적 합성을 확 드러나게 좀 전문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경영경제를 가려는 학생이 거기에 맞는 어떤 소주제를 하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공정무역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 주제를 그래놓고 같이 경영경제를 가려는 아이들 친구를 4-5명 정도를 모읍니다. 이러고 그 사회과나 경제나 관련된 그 학과 선생님 지도교사를 찾아가서 저희의 지도교사가 돼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그 소주제에 대한 토의 활동, 연구 자료, 뭐 자료 찾기,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이제 같이 활동을 했던 4명의 친구들의 이름이 기재가 되고 지도교사의 이름이 기재가 되고 구체적인 어떤 항목들이 좀 있겠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자율동아리죠 지금 현재. 저희 딸이 지금 상암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2학년 중에 자율동아리를 한 애는 얘하고 딱 한 명밖에 없대요. 근데 그 친구는 뭐 했냐니까 댄스 동아리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율동아리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고 예,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요. 고등과정에서는 이게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좀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또 중학교 때 좀 체험을 했던 애들이 아무래도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렵잖아요. 친구들 다 포섭하고 지도교사 지가 찾아가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 이런 작업들이. 자, 이런 어떤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까 한양대학교 입학처에서 저희 학교는 10개 항목 중에 다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는 항목이 보니까 5개를 얘기했거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독서를 보지 않는다고 지금 아까 발표를 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독서 이력사항은 뭐 서울대를 비롯한 특히 교대는 정말 많이 보는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도 좀 많이 보게 되는 항목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 학과적 합성,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 해서 이렇게 쭉 있으면 저희가 생기부 아까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석을 그냥 이렇게 코멘트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점수를 매긴다고 말씀드렸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85점 이상이면 서울시내 소재대학에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고3 애들의 생기부를 수거를 해서 해봤더니 85점 넘는 애가 10명이 안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나머지는 아예 야 하지마 못해 못가 지금 3학년 1학기 때 못가 지금 언제 만드니 걔네들은 그냥 다 뭐 해야 되죠? 논술을 어떻게 봐요? 뭐 이걸 안 하는 애가 논술을 하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봤어요 솔직히. 다 정시예요. 대부분 재수를 할 거예요. 거의 5분의 4예요 제가 보기에. 너무 속이 터졌어요 진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얘기를 하고 막 했는데 생기부를 또 안 내주고 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85점 이상을 만들면 대학을 가고 아니면 못 가요. 지금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래서 학업별로 보니까 여기 지금 빨간 색깔 박스를 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까 한양대학교에서도 다 보는 게 아니라 몇 개만 골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세부 능력입니다. 생명공학과 가는 애는 과학, 수학 여기가 일단 중요하겠죠. 뭐 영어 교육학과 가는 애는 아무래도 국어, 영어, 사회 이런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학과 적합성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또 보는 거죠. 그 세부 활동에서 얘가 뭘 했느냐. 영어 교육학과를 가고자 하는 아이는 영어 원서를 읽어서 뭐 거기에 대한 구와 절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고, 영어 독서 토론 동아리를 내가 들었으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상 경력 중요합니다. 영어 교육학과 가려는 학생이 교내에서 진행하는 영어 경시 대회에서 2번 이상, 에세이 대회에서 뭐 2위로 입상을 하였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론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창체로 넘어오게 되면 진로 활동입니다. 진로 활동이라는 거는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뭐 교육받는 거 뭐 이런 건 물론이지만, 본인이 뭐 그런 체험 활동을 했었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같이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독서 활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점짜리.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장난 아니구만. 엄마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지? 이런 이제 복잡한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간담회 끝나고 가실 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다들. 그런데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자사고를 보내면은 이제 내 머리가 좀 가벼워질 것 같다라는 안심이 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생기부 인근의 이대부고, 이화여고, 대성 다 없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한영외고까지 생기부가 다 이미 분석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퍼센테이지는 70%가 넘어가고 있어요, 수시에서. 그러니까 전국이 어떨까요? 생기부 만들기에는 혈안이 돼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본담화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출신고 딱 보니까 이화여고예요. 기본 쳤겠지 뭐. 그 생기부에 기본적으로 뭐 10장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간표 자체에 월요일에 1시간은 IR이라는 시간이 딱 꽂혀 있어요. Individual Report라고 해서 개인 뭐 소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연구하는 것들을 하는 시간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모든 이화여고 학생들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IR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대단하다고 볼까요? 입학사정은. 이화여고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학교를 어디를 나왔느냐를 당연히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냐면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거길 가면 다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철저히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일반고를 갔어요. 일반고를 가서 얘 보니까 은평구에서 나왔구나, 학교를. 아이고 숭실을 나왔네. 교장선생님도 없대는데 고생만 했겠네. 이 새끼 봐라. 봤더니 막 진로, 창체, 학과적 합성, 나름대로 얘가 뭘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한 게 보이는 거예요. 꿈틀꿈틀하면서 2학년 때 같은 좀 더 깊이가 있어. 과학이 처음에는 맛이 가가지고 막 4등급, 5등급 나오더니 2학년 2학기 가니까 딱 3등급을 찍네. 장난 아니구만. 이런 걸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고에서 이런 것들. 그리고 자사고나 특목고에서는 당연히 더 깊은 걸 보겠죠. 그야말로 창의적으로 자기가 어떤 자동봉지를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는 아이였느냐를 보는 거죠.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부활동, 학과의 적합성, 수상 경력, 진로활동, 독서활동까지가 되는 거고, 한양대는 아까 여기를 안 본다 그러니까 이제 한 4개 항목만 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부분. 우리 학부모님들이 여기 오신 이유가 뭐죠? 이 기본이라는 건 다 알아요. 앞에 브런치 드시러 이제 학부모님 가시면은 그게 중요하대, 독서가 중요하대, 자동봉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거기까지 다 알아요. 이제 그거 모르시면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 5개 항목의 어떤 깊이 있는 뎁스의 메커니즘이 뭐냐, 이거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죠. 그쵸? 저희랑 같이. 자, 여기에 이제 핵심 키워드가 2개입니다. 바로 영어도서 인증제와 R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도서 인증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지난 겨울방학 때 아이들한테 원서책을 다 일괄 구매를 시켰고요. 학원에서는 일단은 좀 투자를 해서 뭐 그냥 보시기에는 적은 책일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한 600만원, 700만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원서책을 다 구매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독후감을 쓰게끔 했는데, 다 독후감을 쓰려면 못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주목할 만한 문장 5개를 써, 드라이브에 써, 이러고 줄거리를 써, 이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독서 활동의 기재가 될 수 있어요. 영어 원서 독서가 2-3개 들어가야지 변별이 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영어라는 과목 자체는 뭐 경영경제를 가든 물리화학 무슨 어느 생명공학을 가든 뭐 기계공을 가든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공대 다 영어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 경시대회 수상 실적은 모두가 동일하게 사실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가서는 절대 못해요. 아무리 일반고지만 영어 경시대 에세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에세이를 쓴 애가 그 대회에 수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미리 카테고리에 맞게끔 어떤 인트로덕션과 바리와 컨클루전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글자 들여 쓰는 게 뭐고 예시를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떤 그 근거를 뭘로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애가 아무래도 수사적인 어떤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1까지 그거를 딱 준비해놓고 시작을 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영어 도서 인문제를 시작을 한 겁니다. 아 우리 애는 그 정도 아닌 것 같아. 딱 보면 아시죠? 아, 우리 애는 에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은 요거랑 그 교과세부 활동의 영어란에다가 이제 쓸 수 있는 항목 두 가지는 마련이 이미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RN이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경영경제다 그러면은 공정무역에 관련된 활동을 소주제를 찾아서 진행을 한다는 거고 저희가 좀 놀랬던 게 이번에 대성고등학교 이제 3학년 애들 생기부를 거다 보니까 보통 3학년 올라갈 때는 별다른 그 학교에서 활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 3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에 RN이를 2개를 더 넣었더라고요. 얘 받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제 학교 차원에서 걔가 그렇게 대성고에서 되게 잘하는 애는 아니고 한 3, 4등급? 이 정도 되는 애들 4등급? 그래서 보고 다 장난 아니구만. 이미 다 이제 너무 잘 아시는 거죠 학교 차원에서. 근데 일반고는 조금 그런 부분 아무래도 좀 약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항목들에 대한 준비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중학교 3학년 올라오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 조금 애들이 약간 돌아왔나요? 의욕이라든가 약간 자세라든가 좀 돌아왔나요? 남자들이 좀 늘리니까 아직 안 돌아오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꼭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렇게 막 싸우고 얘기하고 하시면서 상처도 받으시고 또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셨죠 아이들한테. 말로도 상처 주시고 여러 가지 상처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지금 상태고. 근데 이제 부모의 몫이라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하고 또 입시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답은 딱 이겁니다. 고1 때까지요, 고1 때까지. 중3, 고1 때까지 서포트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수상 경력을 애가 어떻게 준비하죠?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자율동아리 이걸 애가 어떻게 알아요? 소논문을 어떻게 알아요, 애가? 만약에 어머님 보고 다시 축소가 돼서 아버님한테 다시 15살로 돌아가서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R&D를 해, 독서활동을 해, 창체를 해,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진로 활동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을 하냐고요. 못합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이끌어줘야 되고 잘못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해보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력자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고1까지예요. 중3에서 고1까지. 그래서 학부모님의 역할은 여기까지인데 중간에 아니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지가 절대로 알아서 못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애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첫 번째는요. 반드시 나이스의 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이스 들어가시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출력이 또 안 된다. 지금은 출력이 안 돼요. 권한부여가 또 이제 출력 자체가 금지 걸어나가고 안 되는데 일단은 연락 자체는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캡처로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글씨가 잘 안 보여갖고 막 모니터 뒤로 돌려갖고 이렇게 막 보고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학부모님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권한도 없을 뿐더러 보내만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분석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고 객관적인 확실한 주제 파악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 그리고 대입 전형 바로 알기입니다. 고등부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는데 어머니 얘가 전교 선율에서 한 3등 4등 하는 것 같아요. 정도. 명지에서도 지금 차 모양은 거의 1등을 계속 하는데 그냥 다 1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모의고사도 다 1이에요. 하나도 예외가 없이. 내신도 그냥 다 1이에요. 여태까지 걔가 영어 시험 받은 것 중에 100점이 아닌 게 없으니까 좀 이상한 애인 거예요, 걔는. 근데 어머님이 간단히 한 번에 안 오세요, 진짜. 한 번에 안 오시고 어머님한테 막 이런 얘기하면 예, 약간 영혼 없이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어머님, 얘가 대학 못 가면 어머니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까지 하는데 대입 전형 반드시 어머니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이제 진로학과 정하기, 그리고 학생의 성향과 대입 전형, 그리고 연 2회 상담을 반드시 하셔야죠. 무슨 상담인가요? 생기부 분석 상담입니다. 생기부
생기부 분석 상담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얘 성격에 대한 상담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가 무슨 심리검사자도 아니고 생기부를 띄워오시면 이 아이가 다 보여요. 어떤 아이인지. 동아리는 어떻게 했으며 학과에서는 어떻게 했으며 교과는 어떻게 했으며 독서는 어떻게 했는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다음 학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식으로 연 2회 정확한 상담을 반드시 하셔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제 파악 제대로 좀 하고 고등학교 선택하자 이거죠. 지금 그냥 뜬구름 잡듯이 뭐 거기가 좋대 저기가 잘한대 라는 얘기들은 사실 남 얘기예요. 우리의 생기부를 보면 이 생기부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정확한 판단을 할 거고 솔직히 그 생기부의 판단은 아이만 판단받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도 같이 평가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예외가 없죠. 저희 아이 생기부도 제가 평가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한번 이렇게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시작을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고등학교 이제 서부학군의 일반고를 비롯한 이제 학교 이름들을 쭉 써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머님들 보시기에 왼쪽 편에 있는 세 학교는 이제 자사고니까 잘하죠. 비교가 안 돼요. 분량 자체도 그렇고 뒤에 이제 저희가 배포는 안 드리지만은 샘플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사고의 이제 항목별 생기부의 기재사항과 일반고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가 쫙 있는데 맨 위에 노란 색깔로 쓴 학교들이 좀 좋은 학교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 기준은 딱 하나 생기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신다. 밑에 있는 학교들은 예를 들어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드려도 안 써주시려고 하는 학교들입니다. 권한이 우리한테 있지 이걸 어디서 띄워와서 이걸 쓰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되게 힘들죠. 이런 경우들이. 그래서 선일이나 명진한 상황은 그렇진 않아요. 다 만들어서 드리니까 다 그대로 써주시려고 하고 더 써와 이제 이러시고 실제로 저희 이제 뭐 지인들이나 이제 아니면 먼 지역에서 이제 학교 다니는 뭐 분당이나 뭐 명덕외고나 아니면은 한용외고나 이런 애들 생기부를 보니까 아예 생기부 쓰는 시즌이 있잖아요. 연말에 그때 이제 폼을 하나씩 줬대요. 반에서 30-40명한테 폼을 딱 주고 다 써봐. 애들한테 직접 과목 세부 활동까지 진로 활동까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선생님이 다 모르시잖아요. 30-40명 애들 거를 선생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게 아니니까 심지어 담임 종합의견까지 네가 써. 그래서 그걸 학부모님한테도 넘어갔대요. 그래서 학부모님 직접 쓰셔서 그거를 받으면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재작업을 하시는 이게 나쁜 학교가 아니라 좋은 학교,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많이 좀 싸웠던 것 같아요. 그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아니 잘 보내든가 잘 보내고 나서 뭐 써주네 안 써주네 하든가 잘 보내지도 못하면서 왜 안 써준다고 왜 그러는 거야? 잘 보내면 얘기도 안 하지?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은평과 가재울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죠. 신설학교라서 이제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시려고 막 세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저께 들은 얘기인데 은평고 같은 경우는 R&E를 약간 이렇게 경시처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러니까 뭐 4대1 R&E가 아니라 그냥 1대1 R&E, 1인 R&E라고 해갖고 소주제를 가지고 가서 연구 주제를 발표해서 그걸 가지고 오면 수상을 해주는 지원금도 뭐 30만 원씩 이렇게 주는 이렇게 수상과 R&E를 같이 결합을 시켜서 이 생기부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막 문자가 왔어요. 자기는 이제 경찰 공무원 되고 싶은데 범죄 수사에 대한 이제 그 소주제를 정할 건데 이걸로 할까요? 저걸로 할까요? 뭘로 하든 네가 마음대로 하고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서 1학년이니까 지금 좀 망쳐도 2학년 때 제대로 하면 되지. 이런 얘기가 저희 대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죠? 아까 한양대 그 입학처 얘기도 들으셨고요. 그러면은 생기부에서 중요한 항목이 이렇게 뎁스가 있는 게 한 4개나 5개가 있다는 거구나. 그게 다른 엄마들이 모르는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구나. 요게 이제 귀결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인 우리 자녀들 현재 2015학년도 5월이에요. 입시 뭐 코앞에 둔 것도 아닌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이야 조금 좀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학교 내신에. 아시는 것처럼 얘가 정말로 공부 어느 정도 하는지 잘 모르세요. 사실. 그 고등학교 전국모의평가를 봐서 얘가 진짜 레알 몇 등급이야. 수학이랑 영어가 정말 몇 등급이야. 이거 잘 모르세요. 아직. 그래서 이제 고1 때 충격받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보셨는데, 그러니까 대성고등학교의 그 내신 성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학생들한테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일단은 시험 범위 자체가 모의고사 지문 120개가 출제가 되고요. 120개는 여기서 나올 거야 라고 정해준 건데, 범위 외에 10문제가 나오고 10문제는 35점의 배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지를 아예 알려주지 않고 마치 처음 보는 그런 질문들을 보게 되는 심화 독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간이 굉장히 좀 부족한 학교죠. 그래서 남학생들 학부모님들 굉장히 대성 보낼까 일반고 보낼까 고민 많으시는데, 가서 내신을 절대 잘 볼 수가 없어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잘 볼 수가 없고, 저 시험에서 뭐 80점, 90점 중학교 때 점수를 기대하신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볼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서술형을 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심화 독해, 정말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애들 이렇게 단련을 시키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번에 봤던 중간고사는 좀 열애스럽게 제일 좀 쉬웠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80점도 나오고 좀 이랬는데, 뭐 사실은 이제 점점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좀 보셔서 결국에는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은 고등학교 가서 뭐 자사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깨지지 않는 좀 객관적 수준에 도달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좀 쌓아야 되겠죠. 특히나 국영수에 있어서는. 그쵸? 그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3에서 준비할 거는요, 수능에서 2등급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2등급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데, 일단은 애들이 국어, 영어, 수학을 모의고사를 처음 봤을 때 2등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마 주변에서 좀 부러움을 많이 받으신 학부모님들이실 거예요. 공부 좀 잘한다는 아이들, 탑반에서 탑반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애들이 유형을 잘 몰라요.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떤 스타일이 나오고, 어디에 공력을 들여야 되고,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집중력은 어떻게 이렇게 분산을 시켜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때문에 절대로 처음에 2등급 나온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역시 수학도 마찬가지고, 뭐 국어도 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6번 정도의 어떤 시험을,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시험을 봐야 평균적으로 얘가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게 데이터로 삼을 만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점수 기재표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11월 달에 저희가 다시 간담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3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생기부 다시 한번 다 내셔야 돼요. 실제로 아직 안 내신 분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그 생기부까지의 내용을 딱 보고 다 점수 기재에 아까 환산하는 그 점수표를 낼 겁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수능에 있어서 저 3개 과목이 몇 등급인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얘가 대성고 가서, 이화여고 가서 맞짱 한번 뜰 수 있나? 아니면은 어리버리하네. 안 보낸다 기준이 정확하게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무리수를 던지신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따라오는 리스크까지 같이 감당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기록부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어머님들하고 제가 되게 반갑게 오늘 맞이할 수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세 번째는 나의 성향과 대입 전형. 우리 학생의 성향이라는 게 있을 거고, 대입 전형에서도 어떤 전형으로 보낼 거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시험 울렁증 있는 애들이 또 있어요. 은근히 좀 많이 있죠. 이런 아이들이 정시를 대비를 한다 아니면 논술을 대비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기부 전형이라는 건 수시로 계속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삶으로 이게 연루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입 전형까지 생각을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명료하게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진행 과정은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생활기록부 이해하시고 수능학습과 진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학교의 어떤 학사 일정에 맞춰서 국영수를 공부하는 것도 참 좋지만, 지금 중학교 3학년인 5월인 이 시점에서는 저는 철저하게 수능으로 다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 점수가 만족스러우지 않으신 학부모들 계시고, 아니면 뭐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와 수능에서 아까 2등급이라는 것은 상관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전혀 없을 수 있고,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아이하고도 반드시 공감대 형성하시고 아버님, 어머님하고도 같이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5월에서 9월까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3인 학생들은 다 교재가 오죠. 수능과 탭스죠. 다 수능이에요. 다 탭스고 수능이고, 이번 학기에 새롭게 교재를 이제 선택이 됐고 6월달부터 새로운 교재가 들어가는데, 예비고일반에서 했던 모든 교재를 다 내려왔어요, 지금 이번 학기에. 그래서 업법 끝, 스타트, 또 베이직, 독해 유형 이런 교재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말씀드린 그 교재들은 이제 메이저 교재들이고 고등부에서 주로 쓰는 교재들이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각 학교의 부교재로 지금 사용이 되는 그런 교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수능 성적, 생기부 마무리 8월 학생의 성향 파악해서 10월달에 저희랑 리뷰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11월달에 고등학교 특징 파악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작성해서 원서 쓰는 이런 작업까지가 1년의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8월달에는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거고요. 근데 저희는 아빠랑 같이 고민 많이 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일반고를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소서는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자소서 특강이라는 그 특강의 컨텐츠가 너무 뜨거워요 지금. 그러니까 안 가도 써봐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이 자소서라는 거는 혼자서 그냥 글짓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기부 10몇 장을 압축시켜서 그 안에다 자기를 피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보고서 면접도 보고, 그쵸? 자소서는 생기부하고 비교대조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가받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면접 준비, 모의 면접까지 압박 면접, 카메라 딱 대고 이제 녹화해서 아이들하고 이런 작업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중3의 3월에서 8월까지 또 11월에 뭐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넓게 봐서 중3 때 뭐 할 거고 고1 때, 고2 때 뭘 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영어학원도 그렇고 고등부 입시를 하고 있는 학원들은 고3이 굉장히 좀 뜨거운 시장이었었어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어떠냐면 고3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학원들이.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저도 이번에 고3을 여차하면 맡을 판이었는데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재수종합반에 근무하시는 강남 정일학원에 이제 좀 평가가 좋으셔서 평점도 좋으신 선생님 모셔와서 지금 맡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종반도 지금 너무나 인원이 축소가 돼서 재수생 자체도 많이 줄기도 했고 뭐 좀 많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예 학원이 폐쇄된데도 너무 많다고 하고요. 왜 그러냐면 답이 나오잖아요. 재수생 학생부가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재수생은 아예 못 써요. 전형 자체가. 검정고시 애들도 못 써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재원생들, 특히 이미 시나리오에 대한 머리를 갖고 있고 전략을 갖고 있는 중3에서 고1까지가 굉장히 키워드인 그런 어떤 학년인 거죠.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들. 지금부터.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애들한테도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생기부, RN이 막 얘기하고 이제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수능 유형의 학습. 빈칸 추론 문제는 3문제다, 4문제다, 또 어법 문제 한 문제, 어휘 문제 한 문제다, 어떻게 전략을 한다, 뭐 주제 추론하는 문제 어떻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영어 도서를 정독하는 이유, 에세이를 쓰는 이유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와 학과를 정하는 작업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못해주면 엄마 탓인 것 같고, 좀, 내가 너무나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나의 어떤 바운더리가 작아서 애한테 요거밖에 못해주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고,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러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큰 카테고리를 일단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그러시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중3 때 무슨 학과를 정해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 정한다고 그게 진짜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걸 다 알아요, 대학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아나운서 이렇게 정했던 애가 2학년 때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증빙 자료가 있고 그 상황에서 아나운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상캐스터 이렇게 조금 전환이 됐다던가 아니면은 뭐 리포터 이렇게 전환이 됐다던가 약간 전환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걸 갖다가 이렇게 픽스를 딱 하나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남자들은 다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애는 다 축구 선수, 다 체육교사에다가 그냥 아니 딱 보면은 되게 못하게 생겨가지고 못하지. 좋아만 하지 왜 못하잖아. 그러면은 세상에 너무 좋고 그게. 어쩜 그래요? 여자는 다 교사예요. 양심이지 이제 의사라는 얘기는 안 해요. 처음에 의사를 그렇게 의사 참 너무 좀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조금 다른 그 직업군에 대한 관심들이 필요하고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아마 학교에서 공문을 받으실 거예요. 진로학과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 이렇게 매일 오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보시면서 이제 데이터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고1이 됐습니다. 자, 고1은 이제 실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신 성적도 다 대입과 직결이 되고 수능 점수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내신과 수능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창체 활동을 1학년 때 하는 거예요. 다양한. 여기 전문적인 게 아니라 다양한 창체 활동을 합니다. 이것도 해봤다가 자유동아리 저것도 해봤다가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한 영역한 이 아이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시의 기본을 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경시들이 있어요. 예외요구만 하더라도 영어 경시라고 써있는 항목이 3개,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에세이 대회도 따로 있고요. 아니면 영어 단어 시험 보는 걸 갖다가 경시 대회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영어 뭐 성경 암송 대회 이런 것도 영어 경시 대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본이라는 건 에세이가 아니라 그 아래 항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독서와 봉사를 만드는 작업은 고1 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작년 탑반 애들이 좀 재원이 괜찮았어요. 올해 탑반 아이들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아이들이 좀 애들이 빠릿빠릿하고 남자애들도 그렇게 애들이 좀 야근 애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다 아이러니컬하게 다 그 충암을 갔어요. 거의 한 10몇 명이 간 것 같아요. 아시죠? 그래서 걔네들이 가자마자 한 게 뭐냐면은 대박 서울 막 난리 경쟁하고 난리 났는데 막 가갖고 전 봉사 지금 중계동으로 가요 선생님. 애들 가르치는 게 거기밖에 티오가 없다 그래갖고 저는 거기를 계속 갑니다. 몇 시간 걸리냐? 2시간 반이요. 잘했다 괜찮아. 일주일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는 거 나쁘지 않아. 너무 괜찮다. 애가 약은 거죠. 그걸 다 알아서 누가 시켜서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거기 토요일마다 여자 만나기 바쁜데. 근데 그거를 지가 이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학과 시나리오도 이때부터 이제 정하기 시작을 하는 부분이 여기에 붙어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다양한 창체 활동 그리고 봉사와 동아리를 좀 만드는 작업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학년이 되면 좀 확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2학년생 기분은 좀 더 많이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는데 2학년 때는 이제 진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죠. 진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학과 집중을 한 창체 활동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게 자동봉진이었잖아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인데 이 중에서도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진로활동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경시 말고 조금 더 심화된 경시에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상 경력이 없는 애들이 은근히 너무 많아요. 일반군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그쪽은 어머님들이 옛날 생각 많이 하시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무슨 그런 걸 나가? 아니 공부해야지 무슨 회장을 해? 고등학생이? 공부하는데 무슨 방송반이야 시간 다 뺏겨 막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들어가야 되고 독서도 진로 독서. 그러니까 독서를 갖다가 아까 잠깐 어떤 분이 질문하셨었는데 독서 목록의 기준이 뭐냐? 독서 목록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뭐 추천도서, 학교별 추천도서, 학과별 뭐 인증도서, 뭐 검증도서 그러면은 벌써 그냥 뭐 별표 5개. 뭐 민사고 추천도서 별표 5개 다 똑같아요. 이기적 유전자 하나씩 다 들어가 있고 뭐 조문문 들어가 있고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도서가 있어요. 기본적인 도서가 있는데 그거를 애들이 다 읽어요. 전국에 있는 애들이 다 읽죠. 진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 읽었다고 거기다 쓰고 뭐 쓴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애가 그걸 애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진로 활동에 있어서 1학년 때 읽었던 책과 2학년 때, 3학년 때 읽었던 책들의 어떤 노선이 조금씩 달라질 필요가 분명히 있고 이거 누가 잡아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석탄일도 다가오는데 예를 들어 영풍문고나 이제 뭐 이렇게 교보문고를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이 아이의 학과 적성이 예를 들어서 과학이나 뭐 기계공학이나 이쪽이다. 그럼 그 섹션이 엄청나게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책을 보셔서 베스트셀러 책이 있고 청소년 추천도서 라인이 있습니다. 딱 펼쳐보시면 재미가 있는 것도 있고 좀 관심이 없는 거 너무 어려운 것도 있는데 책의 뒷면을 보시면 여기 그 관련 도서 목록들이 쫙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 목록에서 쉬운 도서와 약간 중간 난이도와 좀 높은 난이도의 책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갖다가 1학년, 2학년, 3학년의 라인으로 꽂는 거죠. 이런 때는 전반적인 뭐 생물학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는 지구는 뭐 살아있다 이런 걸 배웠다고 하면은 2학년 때는 뭐 이기적 유전자를 읽는다던가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만들어주면은 너무 웃긴 거죠. 그렇죠? 어머님하고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아버님하고 하실 수 있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 독서는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합격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성균관대 동국대 상명대 케이스입니다. 자, 먼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의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생기부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고 생기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대학 입학 구조의 어떤 입시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한양대 같은 경우는 독서 이력사항을 전혀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내신도 안 본다고 했고요. 근데 모든 대학이 이렇지 않고 학교마다 사실은 뽑는 그 인재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성균관 인재전형이라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름이에요. 동국대는 두드림 전형 이렇게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학과의 적합성을 제일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이 3등급인데 고등학교 내신 3등급 잘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학에서 서울시내 소재대학 간다는 건 좀 어렵죠. 사실 어려운 점수예요. 그런데 얘는 이제 특목자사고 출신이고 자소서가 완벽했고 소논문이 이제 학과 적합성에서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소서도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성균관 인재전형에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목고나 이렇게 좀 빠릿빠릿한 애들 만나보면은 벌써 이미 입시 전문가 이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애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서 뭐 공부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기부를 가지고 와서 분석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한쪽이 아니라 여러 군데 얘기도 하고 막 페이스북으로 친구 걸어가지고 막 물어본다고 그러고 뜬금없이 카톡 와가지고 온다고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인데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학과 적합성보다는 사실은 3개년 전체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해온 참한 아이냐 이런 것들을 주로 봅니다.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합격한 케이스를 보시면은 좀 눈에 띄는 게 봉사활동을 개인 봉사시간을 101시간을 했어요. 5개학기 동안 101시간이라는 거는 정말 어떤가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이거는 진짜 내가 좀 있네. 내 가지가 있다. 이런 걸 보는 것이고 선행사도 3년 내내 탔어요. 내신은 3.2등급인데 괜찮네.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이제 뽑히는 이런 케이스들. 그리고 상명대학교 컴퓨터과학과는 자소서 면접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돼서 결국에는 이제 1학년 때, 고1 때, 고2 때, 그리고 고2가 지나면서 대학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몇 가지 라인들을 준비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입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생활기록부 관리 월별 진행상, 우리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저도 막 다이어트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날 안 먹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살이 찌고 알고 보면 맥주를 2캔씩 먹고 있죠. 밤마다 그냥 계속. 그러니까 살이 찌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그리고 몇 킬로 뭐 그리고 안 해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 이렇게 정확하게 있어야지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정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일정이 되면 그걸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월 달에는 생기부를 분석 및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여기 표현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뭘 표현하죠? 어머님들이 학교에 가셔서 담임선생님한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학기 초에 상담 기간이 있으셨죠? 근데 그 상담을 원래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오기로는 이제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학사 일정상 학교에서는 그렇게 다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할 얘기도 없잖아요. 애들 알지도 이름도 이제 겨우 외웠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그런 시기가 되시면은 신청을 꼭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아유 됐어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사실은 중간에는 거의 안 가고요. 사실 3월 달에는 꼭 가요. 한 번도 안 봐주고 지금까지 갔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첫째 딸 그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저희 아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게 첫 번째는 이거죠. 선생님 저희 아이가 반에서 혹시 맡은 게 있나요? 회장 부회장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무슨 맡은 게 있나요? 맡은 게 없다면은 뭐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지우개 청소도 좋고 뭐 청소함 관리도 좋은데 그거를 좀 맡게 하셔서 작은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였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학교 자율활동 아까 창체 중에 자동공지 중에 자율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그거 다 하고 있어요. 이미 다 무슨 역할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학습부장도 있고 청소한 부장도 있고 체육관리부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오케이 아 그렇군요. 저는 그게 혹시나 없을까봐 궁금했어요 선생님. 두 번째 R&D를 좀 시키고 싶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뭐지? 아 제가 너무 R&D 재수없을까봐 그게 아니라 소논문 좀 이렇게 해갖고요. 이제 여러 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좀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사실 제가 학원을 하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가만히 생각하시면 자율동아리구만 이러시더라고요. 그거 좀 있으면 공문 나갈 건데 그때 신청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제가 그때 신청을 할 테니 지도교사가 좀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주제가 맞다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했던 거는 1학년 때 생기부가 있잖아요. 사실 1학년 때 생기부 보니까요. 선생님 저희가 리더십이 좀 부족하고요. 또 뭐 창체 이런 게 좀 너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리더십 항목에서 자율활동이 좀 듣고 싶고 이런 경험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않거든요. 뭐 어디 보내실 거여서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꼭 보내야 되는 거 아니고 이거 해야지 대학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뜨끔했어요 그때. 이제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건데 그거 하시라는 거죠. 그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학기 방향성은 저는 나름대로 잡았어요. 그래서 서연아 R&D를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수능문 그걸 해서 애들을 해야 돼. 7명을 모았는데 애들이 안 모인대요. 그렇게 안 모인대요. 미치겠대요. 야 7명 당연히 안 모이지. 그 리더가 중요한 거야. 7명은 아마 3명이 될 거야 서연아. 그 과정을 네가 겪어봐. 얼마나 힘들었지. 엄마 R&D도 없고 그냥 이런 생기도 없고 나 그냥 학교만 다니고 싶어. 학교만. 어? 지금 걔 솔직한 말이야. 학교만 다니면 안 돼? R&D고 뭐고 진짜 너무 싫어. 그냥 학교만 다니고 싶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힘들죠. 한꺼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이 딱 지나고 나서는 여름방학 때 이제 저 뭐 할 거냐면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체크할 거예요. 너 지금 소논문 그거 자유동아리 한 거 어디까지 진행됐어? 그리고 학교에서 그 너 청소함 당번 그거 한 거 너 무슨 역할 했어? 그럼 애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한 거 없는데? 그냥 빗자루 이렇게 하고 뭐 했는데? 너 체육대회 때 뭐 했어? 그러면 그냥 응원했는데? 뭘 느꼈어? 아무것도 안 느껴서 뭘 느껴? 다 이래요. 고등학생들 다 이래요. 느껴야 되고 뭐 작은 일이지만 이 소소한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합심을 하는 걸 받고 내 응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흥분하는 걸 통해서 아 작은 역할도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더니 막 이래요. 웃지 마! 진짜 웃음이 나오냐 지금? 내가 지금 이러고 싶어서 이러냐? 좀 느껴있는 일이 체험하고 변화하고 뭘 느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쓰는 게 자율활동입니다. 그 실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이 되면은 이 모든 내용들이 제대로 다 기재가 되었는지 여부를 생기부를 면담을 하시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이제 이상한 얘기 하는 거 그 음료수 사들고 가가지고 뭐 감사했고 뭐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제 PPT 내용은 이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샘플을 좀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